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외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내적을 살펴봤었는데 내적과 서로 상호 비교하면서 이해하면 정리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내적.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은 연산을 해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외적은 그러면 어떻게 정의되느냐? 두 벡터를 곱하는데 외적은 이와 같은 기호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 기호를 읽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읽으냐면 크로스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A 크로스 B 이렇게 읽죠. 내적은 어떻게 표시됐었죠? A 점을 찍었죠. 이렇게. 그래서 읽을 때 얘는 내적은 A 도트 B 이렇게 읽었습니다. A 도트 B. 외적은 A 크로스 B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일단 표현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자, 정의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차피 두 벡터를 곱하는 거니까 그 두 벡터의 크기가 있죠. 절대값이 크기죠. 크기를 일단 곱해요. 두 벡터가 뭐 하나는 크기가 5고 하나는 B 벡터는 크기가 3이다. 그러면 두 벡터를 곱한다. 그러면 5하고 3이 곱해집니다. 5, 3, 15가 곱해지는데 거기에 뭐가 또 따라 붙냐면 외적에는 이 사인 세타가 붙네요. 여러분 기억하죠? 내적에서는 뭐가 따라 붙었었죠? 이 두 벡터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5 곱하기 3에서 5, 3, 15 이런 식으로 크기가 곱해지면서 뒤에 뭐가 따라 붙었냐면 기억하죠? 코사인 세타가 붙었었어요. 코사인 세타. 그래서 내적의 의미는 바로 이 코사인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외적의 의미는 그럼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냐면 사인에 들어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인 세타의 그 비밀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내적하고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면 여기 단위 벡터 표현이 하나 나와 있죠. 단위 벡터 하나 더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말이죠. 내적은 두 벡터를 곱하니까 곱한 결과가 뭐가 됐냐면 전부 다 얘도 스칼라 크기니까 얘도 스칼라 코사인도 스칼라 그래서 결국 스칼라가 됐었죠. 그래서 내적을 다른 말로 스칼라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외적은 정의식에서 살펴보니까 얘는 스칼라 얘 크기 B의 크기 스칼라 그 다음에 사인도 0,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취하는 스칼라죠. 근데 요 앞에 요건 이제 스칼라가 되고 앞에 뭐가 붙으냐면 방향 표시가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벡터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외적은 그 결과가 뭐가 된다? 벡터가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다른 말로 벡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적은 스칼라가 되기 때문에 스칼라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거하고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곱하는 내용이 달라서 곱하고 보니까 얘는 벡터가 되더라. 벡터면은 반드시 방향을 우리가 이제 또 고려를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n 꺽쇠 표시한 거, 요 단위 벡터인데 이 단위 벡터는 어느 방향을 취하고 있는가? 요것이 이제 또 하나의 관심이죠.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A 벡터가 있죠. 그리고 여기 B 벡터가 있습니다. 그럼 A 벡터와 B 벡터가 만드는 면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면적. 이 면이 보이죠? 그래서 A 벡터 요 n이라고 하는 단위 벡터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두 벡터가 만드는 면이 있을 겁니다. 이 면, 여기 진하게 표시된 면이 있죠. 이 면에 수직인 방향을 갖는 단위 벡터가 된다. 수직인 방향인데 어떤 방향이냐면 구체적으로 앞 벡터 A 벡터에서 뒤에 벡터 B 벡터 쪽으로 나사를 이렇게 돌려보세요. A 벡터에서 나사 B 벡터 쪽으로 이렇게 나사를 돌리면 그 나사가 어디로 진행할까요? 이렇게 돌려주면 그 나사가 윗방향으로 진행하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보다시피 예를 들어서 여기 봅시다. A라는 벡터가 여기 있고 B라는 벡터가 있을 때 A 크로스 B 하면 어느 방향이 되느냐? 이게 이제 외적은 항상 이제 방향을 또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적보다는 더 신경 써야 되죠.
외적을 행하면 외적 이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그러면 앞 벡터 A 벡터에서 B 벡터 쪽으로 이렇게 나사를 돌립니다. 나사를 돌렸을 때 그 나사가 어디로 진행할까요? 올라가는 방향이 되겠죠. 올라가는 방향이 바로 외적의 방향이 됩니다. 그 방향이 바로 여기는 AN 표시했지만 여기서 이제 N 단위 벡터 얘가 되는 것이죠. N 단위 벡터. 그래서 외적은 항상 결과가 방향성을 갖고 있는 벡터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일단 기억을 하시고, 그렇다면 교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죠? A 크로스 B 한 거하고 요 방향을 위치를 바꾼 거죠.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B 크로스 A가 되죠. 요걸 바꿔서도 성립하는가, 그 관계가 성립하는가 하면 달라지죠. 왜 달라질까요? 자, B 크로스 A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B 크로스 A 하게 되면 요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의 방향은 앞 벡터 방향 B 벡터에서 A 벡터 쪽으로 나사를 돌려야 돼요. 그러면 거꾸로 B 벡터 쪽에서 A 벡터 쪽으로 나사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나사 돌린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니라 어느 방향을 갖겠어요? 이 반대 방향이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이 단위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 반대 방향의 그런 반대 방향을 갖는 벡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반대 방향이 된다는 얘기는 뭐죠? 원래 A 크로스 B 벡터에 벡터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무슨 뜻이 된다고 그랬죠? 반대 방향의 벡터를 의미한다 라고 앞에서 우리가 벡터를 들어갔을 때 벡터에 대한 설명을 했을 때 나왔었던 내용이죠. 벡터 앞에 붙은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자, 그러면 외적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외적이 두 벡터의 외적 A 크로스 B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일단 두 벡터를 곱하기 때문에 벡터의 크기끼리 곱해준다고 그랬죠. A 벡터의 크기도 곱해주고 그 다음에 크기랑 B 벡터의 크기를 곱하는 거는 동일한데 뒤에 뭐가 붙는다고 그랬냐면 여기에 사인 세타가 붙는다고 그랬죠. 사인 세타가 붙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단위 벡터가 하나 더 붙었었죠. 방향을 나타내주는. 이 크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 뜻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여기 A라는 벡터가 있고 B라는 벡터가 있을 때 세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벡터가 만드는 사이각이 됩니다. 여기 사이각, 요 각이 세타죠. 그래서 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이 뜻하는 의미는 지금 요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요 길이가 바로 A 벡터의 크기니까 얘가 A 벡터의 절대값이 되겠죠. A 벡터의 절대값 크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B 벡터의 크기 여기 B 벡터의 크기죠. B 벡터의 절대값 외적이 지금 정의식이 어떻게 되냐면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에다가 사인 세타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얘가 뜻하는 바가 바로 A 벡터와 B 벡터를 양변으로 하는 사변형의 이 사변형, 평행사변형, 이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되죠. 면적. 여러분 혹시 중고등학교 때 이거 기억하는지 모르겠네요. 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뭐 밑변이 A고 얘가 B라고 합시다. 이 길이가 B고 요 사이각이 세타라고 했을 때 요 삼각형의 면적 혹시 기억나요? 요 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공식 잊어버렸나요? 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아마 기억날 겁니다. 이게 이제 삼각형의 면적이죠.
다시 말해서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할 때, 이 전체 면적을 구할 때, 한 변과 또 다른 변의 길이를 알고 그 사이각을 알면은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2분의 1 AB sin 세타. 2를 1로 보내게 되면 2를 절로 보내면 어떻게 되나? 이쪽으로 보내면 2S가 되겠죠. 2가 없어지고 그러면 절로 갔고, 그렇게 되면은 AB sin 세타가 되죠. 면적의 2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두 변을 양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을 봤을 때 사변형의 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은 동일하죠. 같은 면적이니까. 그래서 이 하나의 면적을 S라고 했을 때 이 전체 면적은 2S가 되겠죠. 요게 S고 얘도 S니까 2S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2S는 뭡니까? 평행사변형의 면적이에요. 전체 평행사변형의 면적. 이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뭐가 되는 거죠? AB sin 세타. 다시 말해서 한 변과 또 다른 변을 곱한 다음에 그 사이각에다 사인을 곱해주면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나온다.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요 얘기죠. 한 변과 또 다른 한 변 사이각 세타일 때 두 변 곱하고 사인 세타 해주게 되면 이 면적이 나온다. 사변형의 면적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외적이라고 하는 거는 외적의 크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두 벡터를 양변으로 하는 사변형의 면적을 의미하더라. 이런 얘기죠. 면적. 자, 그러니까 이 면적은 두 벡터가 어느 몇 도의 각도로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면적은 달리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첫 번째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벡터와 B 벡터가 지금 봅시다. A 벡터는 크기가 뭐 예를 들어서 5고 B 벡터는 크기가 3이라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A 벡터, B 벡터 곱하면 3, 5, 15가 될 텐데 지금 A 벡터는 5고 B 벡터는 3이라고 봤을 때 두 벡터가 이루는 사이각이 얼마가 되죠? 사이각 이때는 세타가 얼마가 됩니까? 0도가 되죠. 같은 방향이니까 0도예요. 0도. 그죠? 0도니까 얼마가 됩니까? AB sin 0도니까 sin 0도는 얼마가 되나요?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외적의 결과가 외적의 절대값 씌우면 외적의 이제 크기가 나오겠죠. 크기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제로가 된다. 면적이 안 나오죠. 면적이. 두 변을 양변으로 하는 사변형이 안 나오죠. 같은 방향일 때는. 이게 제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AB 이제 각도가 좀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A 벡터고 얘가 B 벡터다. 그러면은 이제 사변형의 면적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사변형의 면적. 또 이번에는 얘가 5고 3이에요. 똑같아요. A 벡터의 크기는 3, B 벡터의 크기는 3이다. 그럼 이번에는 A 벡터가 B 벡터가 이번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때도 마찬가지 A 벡터의 크기는 5고 B 벡터의 크기는 3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곱했을 때 이 경우하고 이 경우는 서로 만드는 면적이 달라지죠. 이때는 면적은 얼마큼 나오냐면 평행사변형의 면적이니까 이만큼 나올 거예요. 이 면적이 나오겠죠. 면적이 점점 달라지죠. 그죠? 이때 면적하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이와 같이 직각이 되면은 벡터 A와 벡터 B가 직각을 이루면 얘가 역시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도 A의 크기는 5고 B의 크기는 3이다. 났을 때 이때는 면적 S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5 곱하기 3에다가 사인 몇 도가 되나요? 원래 사인 세타인데 사인 몇 도죠? 이게 90도죠. 사이각이 90도니까 사인 90도는 얼마입니까? 1이 되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그냥 A의 크기와 B의 크기를 곱한 게 되죠. 다시 말하면 5, 3, 15가 되는 거. 이때는 15가 되죠.
이때 바로 뭐가 되느냐? 그죠? 그 벡터의 크기를 곱해 주면 돼. 이때 가장 큰 면적이 나오게 돼요. 가장 큰 면적이 나온다. 다시 말해서 사인 세타가 최대가 되는 것이죠. 90 사인 세타, 이 세타가 90도가 되니까. 그래서 직교할 때 외적은 최대값을 갖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적하고 비교해 보면 정반대가 되겠네요. 내적은 직교할 때 얼마가 됐냐면 제로가 됐었죠. 내적은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냐면 한 벡터가 다른 벡터 쪽으로 그림자가 얼만큼 생기느냐 이런 얘기죠. 90도가 되면 그림자가 얼마가 생긴다? 그림자 얼마 생깁니까? 이쪽 벡터로 A쪽 벡터의 B벡터가 A 벡터 쪽으로 그림자가 얼만큼 생기냐 이 투영의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이때는 90도일 때 그림자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이때는 제로가 됐거든요. 그죠? 그리고 같은 방향일 때 B벡터가 이렇게 A벡터하고 같이 눕혀져 있으면 투영치 B벡터의 그림자가 A벡터 쪽으로 그림자가 100% 그림자가 다 생기죠. 그죠? 이때 가장 큰 최대값이 됐었어요. 근데 외적은 그때 오히려 최소값 제로가 되고 그죠? 내적은 최대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내적과 외적을 같이 비교하면서 그 의미를 같이 비교해 보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내적은 키워드가 뭐냐? 투영의 의미가 있다. 투영치의 의미가 있고 요 용어를 꼭 기억하세요. 내적은 투영치의 의미가 있고 외적은 뭐가 되죠? 외적은 넓이가 되죠. 면적의 의미를 갖는다. 두 벡터가 만드는 면적이 난다. 그죠? 면적은 면적인데 지금 외적은 거기에다가 이제 뭐가 더 추가가 된다고 그랬죠? 이 방향이 나오게 된다고 그랬죠. 방향. 이제 크기에 대해서만 지금 살펴봤는데 그 크기와 더불어서 이 방향이 또 중요하게 돼요. 이 방향은 오른 나사 진행 방향. 지금 앞에서 외적은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는 항상 크기도 중요하지만 모두 중요하다고 그랬죠. 외적은 방향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방향은 어느 방향이다? 나사를 돌린 방향. A 벡터에서 B 벡터 쪽으로 나사를 돌렸을 때 그 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이다. 오른 나사 진행 방향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직교하는 경우 A 벡터에서 B 벡터 쪽으로 나사를 이렇게 돌려보세요. 어디로 갑니까? 그 나사가. 이 면으로부터 나옵니까? 들어갑니까? 나오는 방향이죠. 나오는 방향이 바로 이제 외적의 방향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이제 묶어서 생각해 보면 외적은 벡터인데 크기와 방향을 함께 고려해 보니까 궁극적으로 내적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외적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면적은 면적인데 그 면적에 방향이 붙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면적 벡터 줄여서 면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면 벡터를 의미한다. 면 벡터. 면적은 사실 스칼라인데 그 면적에 방향이 부여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방향이 부여되어 있어서 이걸 우리가 면 벡터라고 얘기하고 앞으로 우리가 전자기학을 공부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이 면 벡터를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하게 돼요. 근데 면 벡터 하게 되면은 면적은 면적인데 그 면적에 방향이 부여되어 있다. 근데 그 면적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그 면의 수직인 방향이에요. 수직인 방향. 자, 여기 볼까요? 이 면이 있다고 했을 때 S라고 했을 때 이 면적을 S에다가 이렇게 고딕체로 쓰면은 이제 면적 벡터가 되는데 이 면적 벡터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면의 수직인 방향이 이 방향. 수직인 방향. 그죠? 만약에 면적이 이렇게 눕혀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면의 수직인 방향은 이 면의 면 벡터 방향은 이 방향이 되는 거죠. 이 방향이나 뭐 아랫 방향이나 둘 중에 하나가 나중에 이제 그 방향을 설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면의 수직인 방향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거까지 기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면 벡터의 방향은 여기다 적으실래요? 면 벡터의 방향은 그 면의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외적을 연산을 해보도록 하죠. 외적 연산을 해봅시다. 이 외적 연산의 결과를 보면 왜 이런 용어를 붙였는지 알게 될 거예요. 내적, 내적하고 비교를 할 수 있죠. 곱하기, 적은 곱하기라는 뜻인데 곱해봤더니 내적은 어떻게 나왔냐면 같은 성분끼리만 곱해졌어요. 안에 있는 것끼리만 곱했다 해서 내적이 됐고 외적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지금 볼까요? 두 벡터가 있어요. A 벡터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 눈에 익숙해 있죠. 이제 직각좌표계로 표시했을 때 요거 X 성분 AX 그 다음에 요거 AY는 Y 성분 Z 성분을 갖고 있는 그런 벡터 B 역시 마찬가지로 뭐 BX, BY, BZ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두 벡터를 곱하자 이런 얘기죠. 곱해 볼까요? A 벡터고 B 벡터 다시 쓸게요. 다시 쓰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 X 방향 성분이 B 벡터니까 BX 그 다음에 또 Y 성분이 있겠죠? Y 방향 성분은 BY 그리고 마지막으로 Z방향 성분도 갖고 있겠죠. Z방향 성분 B의 Z 이게 이제 B 벡터라고 했을 때 A 벡터와 B 벡터를 곱하는데 어떻게 곱하냐면 이렇게 곱하는 거죠. 이번에 크로스로 곱합니다. 크로스로. 자, 이거 곱해 볼까요? 이것도 역시 가로를 다 풀려면 몇 번을 곱해야 될까요? 앞에 거와 앞에 거 한 번. 그 다음에 제일 앞에 거와 두 번째 곱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랑 곱해주죠. 이렇게 해서 세 번 곱하고. 그 다음에 역시 두 번째 항도 이와 같이 곱하고. 세 번째 항도 곱해주면 전체적으로 9번을 곱해주면 가로가 다 풀릴 수 있겠죠. 자, 여기서는 세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요거 해볼까요? 요거. 자, 그러면은 요거 곱하면 x의 x방향으로 ax, 여기는 x방향으로 bx가 곱해지니까 요거 스칼라를 앞으로 뽑아낼까요? 그래지면 얼마가 되냐면 자, 먼저 a x하고 뭐가 곱해지냐면 b x가 곱해지면서 이건 스칼라예요. 스칼라가. 그리고 요 이제 외적을 행해야 되는데 외적은 이제 벡터끼리 해야 되니까 이게 뭐냐면 x 단위 벡터와 여기 x 단위 벡터가 외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여기다 써볼게요. x 단위 벡터와 x 단위 벡터를 곱해요. 외적.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외에 이제 등등등등 나올 텐데 요거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는 이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 없이 x 방향으로 3 얘하고 x 방향으로 5하고 이거 두 개를 곱하라. 두 벡터를 외적으로 곱하면 어떻게 되느냐? 3과 5는 3, 5, 15에서 앞으로 내보내자 이런 얘기예요. 이거 내보내자는 얘기죠. 그리고 외적은 뭐냐? 외적은 요 벡터끼리만 해주면 된다 이거죠. x 크로스 x. 그걸 여기다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볼까요? x 크로스 x. 해보나 마나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x 크로스 x 해주면 뭐가 될까요? 여기다 써볼까요? 외적의 공식을 다시 한번 음미하는 의미에서 x 크로스 x 외적의 정의식에 의하면 앞벡터의 크기에다가 뒷벡터의 크기에다가 여기 뭐가 붙었었죠? 사인이 붙었었죠. 사인 세타 그죠? 사인 세타하고 여기 뭐가 들어갔나요? 단위 벡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얼마지? x 단위 벡터.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이죠. 얘도 1. 그리고
세타는 얼마가 되나요? 지금 우리가 축으로 볼 때 이 공간상의 공간 좌표의 좌표축 이게 x축이고 얘가 y축, 얘가 z축이에요. z축. 자, 그러면 이 x축 방향의 단위 벡터가 바로 뭐냐? 이게 x 단위 벡터를 이 방향으로 취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y 방향, y축 방향의 단위 벡터를 우리가 y 단위 벡터. 그 다음에 z축 방향이 바로 뭐냐? z 단위 벡터. 이렇게 정의가 됐었어요. 그래주면 각각의 단위 벡터끼리는 다 뭐가 될까요, 이거? 직교하게 되겠죠. 직교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뭐죠? x 단위 벡터하고 x 단위 벡터니 같은 벡터니까 이거는 뭐야? 세타가 얼마가 되는 거? 같은 거니까 0도가 되죠.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사인 0도는 얼마죠? 0이 돼서 얘는 날아가죠. 그래서 이거는 이 값에 상관없이 여기 얘가 뭐 3이고 5고 할 때 3, 5, 15라고 하더라도 얘가 0이 돼 버리니까 이게 날아가죠. 첫째 항은 날아갔어요. 둘째 항 써볼까요? 둘째 항 얘 불러봅시다. 예. 스칼라 앞으로 빼면 뭐가 되나요? A X하고 뭐가 곱해지나요? B Y가 곱해지죠. 그리고 그 외적은 누구랑 해주면 되냐면 여기 X 단위 벡터하고 누구랑 해주게 되나요? X 단위 벡터와 여기 두 번째 항이니까 얘는 요거죠. Y 단위 벡터. Y 단위 벡터를 외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요 값은 뭐 당연히 뭐 5, 3, 15 나올 거고 요거 해볼까요? X 크로스 Y 해볼까요? X 크로스 Y 얼마가 됩니까? 얘처럼 X 크로스 Y 해주면 해줄 필요도 없죠. 각각의 크기 1이고 사인 몇 도가 됩니까? 사인 이루는 각이 얼마야? X 단위 벡터와 Y 단위 벡터가 이루는 각 90도가 되죠. 90도가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얘가 1이 되죠. 그래서 1, 1, 1 그래서 1이 되고 앞에 뭐만 남게 되나요? n이라고 하는 단위 벡터만 남게 되죠. 다시 말해서 x 단위 벡터 크로스 y 단위 벡터 해주게 되면 n이라고 하는 단위 벡터만 남게 돼요. 크기는 얼마죠? 크기는 1이 되고 크기는 1이니까 이 n이라는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정한다고 그랬죠? 앞에서 외적 정의식에 보면은 앞 벡터 방향에서 뒷 벡터 방향으로 나사를 돌렸을 때 그 나사가 진행한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볼래요? 얘가 x 단위 벡터죠. 방향이고 얘가 y 단위 벡터예요. 그러면 x 단위 벡터에서 y 단위 벡터 이렇게 나사를 돌려볼래? 나사가 어디로 갑니까? 올라가죠. 올라가는 방향이 누군가요? 바로 z 단위 벡터가 되는 거예요. z 단위 벡터. 얘는 살아남았네요. 얘는 0이 됐지만 얘는 얼마가 됐다고요? 얘는 x 크로스 y 해주면 z라고 하는 단위 벡터가 됐어요. 그죠? 여기서 요 얘기가 나오는 거죠. x 크로스 y 해주면 뭐가 됐다? z 단위 벡터가 되더라. 했죠? 두 번째 항 했어요. 그럼 세 번째 항 볼까요? 세 번째 항은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거 하면은 스칼라 값은 뭐가 되나요? ax하고 뭐가 되나요? ax하고 뭐가 곱해져야 되죠? b z랑 곱해지겠죠. z랑 곱해지고 외적은 누구랑 해주면 되냐면 x 크로스 z가 되겠죠. 그죠? x 크로스 z. 요 가로를 한번 음미해 볼까요? 요거는 얼마가 될까요? 요것도 역시 외적 연산을 수행하면 앞 벡터의 크기, 뒷 벡터의 크기에다가 사인 세타인데 x 단위 벡터하고 z 단위 벡터, x 단위 벡터와 z 단위 벡터가 이루는 각은 얼마인가요? 역시 얼마죠? 90도가 되죠. 90도. 90도면 얼마예요? 사인 90도. 1이죠. 이 값도 1이 되면서 방향이 나와야 되죠. 요거 역시 뭡니까? x 방향에서 z 방향으로 나사를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x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x 단위 벡터 방향에서 z 단위 벡터로 나사를 이렇게 돌려야 되겠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나사 돌리면 어디로 갈까요?
이쪽 y방향으로 갈까요? y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겠죠. 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걸 그 방향은 뭐가 될까요? 여기 y 단위 벡터가 아니라 y 단위 벡터하고 정반대. 그럼 뭐가 붙어야 돼요?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죠. 이게 마이너스 y 단위 벡터가 돼요. 그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이제 이걸 정리하면 얘는 사라졌죠. 얘는 없어졌고 얘는 얼마가 됐습니까? 두 번째 항은 정리하면 z 방향으로 ax b y가 나오죠. 두 번째 한 건 뭐가 나오나요? 요거죠, 요거. 마이너스 y 방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호가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스칼라는 뭐가 되죠? a x b z가 나오죠. 그죠? 두 개의 항이 살아남네요. 하나의 항은 죽고, 그죠? 그게 뭐냐? 이거야. 여기 z 얘 어디 있죠? 얘가 여기서 요거죠. z 방향으로 ax by.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어디 있나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ax bz. 요거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ax bz. 요거 두 개가 나왔어요. 자, 끝인가요? 아니죠. 이번에는 이제 처음에 세 개를 곱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 둘, 셋. 요번에도 세 개를 곱해야 되겠죠. 그 중에 살아남는 거 두 개가 살아남아요. 두 개가 살아남는 게 뭐냐? 그러니까 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y 크로스 y 해주면 없어지고, 그 다음에 yz 해주면 x가 나올 거예요. x 방향으로 ay 요게 나오게 되겠죠. 요 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항은 요게 나오게 될 거고, 요거 여러분들이 직접 같은 방식으로 해보세요. 요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자, 이거 같은 단위 벡터 곱해주면 뭐가 될까요? 외적해주면 제로가 되죠. z 크로스 z 역시 제로가 되죠. 왜? 같은 벡터이기 때문에 세타가 얼마인 거예요? 세타가 이루는 사이각이 0이 되니까 사인 세타에서 사인 0도가 되기 때문에 이 항이 포함된 값들은 다 제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y 단위 벡터와 z 단위 벡터를 외적하면은 x 단위 벡터가 되고, z 단위 벡터에다 x 단위 벡터를 외적하면은 y가 된다. 이거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봅시다. 크기는 다 얼마가 되겠어요? 앞 벡터의 크기, 뒷 벡터의 크기에다가 사인 세타 해주니까 세타가 90도라서 1이 나오는데 방향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 주면 돼요. y 단위 벡터에서 z 단위 벡터로 나사 돌려볼래요? 자, 이게 y 단위 벡터죠. y 단위 벡터에서 z 단위 벡터 쪽으로 나사를 이렇게 돌려보죠. 나사 이렇게 돌려주면 어디로 가나요? 앞으로 나오게 되죠. 나오는 방향이 뭡니까? 그게 바로 x 단위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단위 벡터가 나온 거예요. 이것도 해볼까요? z 단위 벡터에서 x 단위 벡터, z 단위 벡터에서 x 단위 벡터로 나서 이렇게 돌려야죠. 이렇게 돌려주면 y 단위 벡터가 되겠죠.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결과식 요거는 여러분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요거를 한번 확인시켜 보기 바랍니다.